지금 현 정부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하겠다라고 했지만 예비비 승인이 안 되고 예산안 다시 짜오라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까지 알려지면서 용산 집무실 이전이 굉장히 불투명해졌다라는 보도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광화문 집무실을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보 공백의 문제를 현 문재인 청와대가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고 봤더니 문재인 정부도 과거 국방부 이전 답사까지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7년 말 용산기지 전부 공원화 위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이 남태령 수방사를 찾아서 현지 답사했었다. 국방부 합참 수용 공간 부족, 이사 건설 비용 등 문제로 동력을 잃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어차피 2017년 말에도 현 청와대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이전 필요성 제기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봤었다라는 겁니다. 안보 공백 문제 삼아 윤 당선인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던 청와대가 국방부 이전을 추진한 사실은 아이러니와 같다라는 지적도 중앙일보는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국방부 청사가 한때는 대안으로도 검토된 적이 있었다라는 보도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이배 의원님, 예. 오늘 첫 돌직구를 찾아주셨는데 현재 네. 민주당 비대위원이시고 하시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안보 공백을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지금 중앙일보의 문제 제기는 안보 공백 우려했는데 현 정부에서도 합참 이전 추진했던 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이유는 성급한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를 갖춰서 기간을 가지고 차곡차곡 이사를 한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지금 날짜를 딱 못 받고 취임 이전에는 반드시 다 옮기겠다,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순간 굉장히 이제 촉박해지고, 그러니까 돈도 마련되지 않았고 이사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고 이사 갈 곳이 연쇄적으로 또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군부대들은 어디로 갈 건지 아직 계획도 안 짜졌는데 성급하게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권이나 청와대에서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돈 문제도 있고 진짜 안보 공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최근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연이을 이제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이틀이라도 만일 이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안보에 중요한 시스템이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큰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좀 차근차근 짜서 진행을 해라. 그리고 취임한 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굳이 이거를 이렇게 날짜 못 받고 막 혼자 성급하게 이사하니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불편함 느끼게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취지로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도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걸 취임 전일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하자. 그리고 예산도 충분히 자기가 취임해서 예비비 확정해서 쓰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청와대 전면 개방의 경제적 효과가 추산된 보도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수경 교수님, 지금 어디서 추산한 겁니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네요. 어떻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아시죠? 네. 전경련의 산하 기관입니다. 이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제 부산대 경제학부의 한 교수에게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면 경제 효과가 얼마냐고 이제 자문을 아마 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보고서를 보니까 한 1조 8천억 원 정도의 그 수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봤더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가 전면 개방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건가를 이제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청계천이 복원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년 그곳을 찾는지에 준해서 이게 근거로 해서 산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1,700만 명 정도가 온다고 치고 그 1,700만 명 중에는 외국인도 있고 내국인도 있는데 각각 한 얼마 정도를 사용할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곱해서 한 1조 8천억 원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날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한 건데, 얼마 전에 왜 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또 한 2천억 원 정도의 또 수익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냈잖아요. 그래서 뭐 얼마가 맞는 거냐라는 것도 지금 알 수는 없는데
문화관광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복궁을 찾는 사람이 한 1년에 300만 정도니 오. 300만 명 정도가 오면은 청와대도 당연히 들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매년 올 때마다 얼마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경복궁은 진짜 많이 찾으세요. 특히 명절 때 요럴 때는 한복 입고 외국인, 내국인, 아이 손잡고 할 거 없이 경복궁이 받을 틈이 없더라고요. 네, 뭐 그 앞에 한복 빌려주는 가게들도 많고 성업 중이잖아요.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죠. 예. 근데 어쨌든 그게 2천억이든 1조 8천억이든 이런 식의 경제적인 추산을 할 때는 뭐 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올 것이다라는 가정. 사실 그 가정이 맞을지 아닐지는 알 수 없는데 다만 이제 이거를 꼭 경제 효과로 볼 문제는 아니다. 뭐 네. 청와대를 결국 시민에게 돌려줘서 더 많은 경제 수익이 난다. 2조 뭐 더 많은 수익이 난다고 하면 청와대를 비워야 되고 또 경제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면 청와대를 그냥 지켜야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 경제적인 어떤 접근으로 그 청와대 이전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할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하다 정도로 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군요.